72세의 윤도현은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다가 은퇴한 후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하루는 규칙적이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신문을 읽으며 차를 마시는 것이 전부였다. 40년 넘게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살아온 그에게 노후는 평온 그 자체였다. 그런데 어느 월요일 오후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다. 딸 윤아린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다. 40세인 아린은 평소 아버지와 거리를 두며 지냈다. 출판사를 운영하며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이나 생일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그런 딸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다정함이 묻어났다. 도연은 어색함을 느꼈다. 그래, 잘 지내고 있다. 무슨 일이냐?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아린의 말은 어딘가 어색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희 집에서 저녁 같이 드시죠. 갑자기 왜 그러니? 성우도 아버지 뵙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요. 도연은 망설였다. 딸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석연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승낙했다. 그래, 가마. 전화를 끊은 후 도연은 계속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아리는 최근까지도 출판사 경영이 어렵다며 한숨만 쉬던 상황이었다. 코로나 이후 종이책 시장이 더욱 위축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 딸이 갑자기 이렇게 호의를 보이는 것이 이상했다. 도연은 서재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다. 그 사진 속에서 아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언제부터 딸과 이렇게 멀어졌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쓸쓸했다. 혹시 딸이 마음을 돌린 것일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긴 것일까? 도연은 복잡한 심정으로 주말을 기다렸다. 토요일 저녁 6시. 도연은 지팡이를 짚고 딸의 집 앞에 섰다.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아린의 집은 2층 단독주택으로 겉보기에는 넉넉해 보였다. 하지만 도연은 딸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아린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다. 아버지,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다. 거실에서는 42세인 사위 장성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성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잘 지내고 있나?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성우의 최근 사업 실패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 IT 투자 회사를 운영하던 성우는 암호화폐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자, 식탁으로 오세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준비했어요. 식탁 위에는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전복죽, 대게찜, 한우갈비찜 등 평상시라면 특별한 날에나 볼 수 있는 고급 요리들이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그동안 잘 못해드린 게 많아서. 아린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오히려 더 어색하게 느껴졌다. 아버님, 이 와인은 프랑스에서 직접 가져온 거예요.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건데 오늘 같이 드시죠. 성우가 비싼 와인 한 병을 테이블에 올렸다. 라벨을 보니 평소 도연이 마셔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급품이었다. 이런 비싼 걸 어떻게, 아버님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당연하죠. 성우는 정성스럽게 와인을 따라 도연의 잔에 건넸다. 잔을 받아든 도연은 와인의 향을 맡아보았다. 달콤한 포도향과 함께 미묘한 쓴맛이 감돌았다. 고급 와인 특유의 복합적인 향일까? 아니면 건배하죠. 오늘 이렇게 가족이 모인 걸 기념해서. 아린이 잔을 들어 올렸다. 도연도 따라 잔을 들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딸과 사위의 미소가
지나치게 밝았고 그 밝음 뒤에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도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전화기 화면에는 막내 아들 윤재혁의 이름이 떠 있었다. 36세인 재혁은 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일하며 형제 중 가장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이었다. 잠깐만. 재혁이한테서 전화 왔네. 도연이 전화를 받으려 하자 아린이 급하게 말했다. 아버지, 식사 중인데 나중에 받으시면 안 될까요? 괜찮다. 금방 끝낼 테니까. 도연은 전화를 받았다. 재혁아, 무슨 일이니? 아버지, 지금 누나 집에 계시죠? 재혁의 목소리에는 급박함이 묻어났다. 그래, 저녁 먹으러 왔는데. 아버지, 그 술 절대 마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그 자리를 떠나세요. 갑작스러운 재혁의 외침에 도연은 당황했다. 아린과 성우의 얼굴도 급격히 굳어졌다. 무슨 소리냐? 왜 그러는 거야?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재혁아,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봐. 도연의 목소리가 커지자 식탁의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아버지, 저는 회계사라서 가끔 누나 회사 장부를 봐드리곤 했잖아요. 그래, 어제 우연히 누나 회사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재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출판사 지분이 이미 이전 신청되어 있었어요. 뭐라고?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류에 찍힌 도장도 가짜예요. 제가 아버지 진짜 도장을 알고 있는데 완전히 달라요. 아린과 성우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초조해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의사결정 불가 상태로 만들어서 경영권을 완전히 넘기려는 계획서까지 있었어요. 도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의사결정 불가 상태라니, 치매나 정신장난 상태로 만들어서 법정 후견인을 세우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재혁의 말을 들으며 도연은 손에 든 와인잔을 바라보았다. 미묘한 쓴맛의 정체가 무엇인지 짐작이 가기 시작했다. 재혁아,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아버지 집 근처에 와 있어요. 경찰과 함께요. 경찰? 문서 위조는 명백한 범죄 행위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신고했어요. 도연은 전화를 끊고 딸과 사위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가면을 쓴 미소를 찾아볼 수 없었다. 전화를 끊자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도연은 와인잔을 테이블에 천천히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너희들, 나를 바보로 아는 거냐? 아린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재혁이가 방금 전화로 다 말해줬다. 성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서류 위조한 것도, 내 재산을 노린 것도 다 알고 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재혁이가 뭔가 잘못 본 게 아닐까요? 아린이 변명하려 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4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온갖 사기꾼들을 다 봤다. 너희 같은 속셈은 뻔히 보인다. 성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저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네. 출판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 사업이에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났다. 아버님의 지분만 조금 넘겨주시면 회사도 살리고 아린도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도연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나를 치매 걸린 놈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냐? 그런 게 아니라면 이 와인에 뭘 탄 거냐? 도연이 와인잔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린과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다며? 그래서 내 재산을 노린 거지? 도연의 추궁에 성우는 결국 고개를 떨어뜨렸다. 암호화폐 투자에서 큰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이 성공하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어요. 그게 내 노후 자금을 훔쳐갈 이유가 되냐?
아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도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그렇다고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던 거냐? 도연의 일갈에 아린은 울음을 터뜨렸다. 독살이 아니라 그냥 잠시 의식을 잃게 하려던 거예요. 그래서 법정 후견인을 세우고 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 했던 거지?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도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이 이런 식으로 노리고 있었다니.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딸이 이런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었다. 도연은 진정하려 노력하며 와인잔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래, 그렇게 절실하면 말이다. 그는 와인잔을 성우 앞으로 밀어넣었다. 내가 먼저 마셔보거라. 성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아버님, 그게 왜? 못 마시겠나? 좋은 와인이라며? 도연의 눈에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아버지, 안 돼요. 아린이 급하게 가로막았다. 성우는 지금 위장병 때문에 술을 못 마셔요. 위장병? 네. 스트레스성 위염이 심해서. 아린의 변명은 궁색했다. 그럼 내가 마셔라. 도연이 이번엔 아린에게 잔을 건넸다. 저는 임신 준비 중이라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임신 준비? 도연은 딸의 거짓말을 한눈에 알아챘다. 그럼 둘 다 못 마신다는 얘기네.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딸과 사위의 지나친 친절, 갑작스러운 식사 초대, 고급 와인, 그리고 서류 위조까지. 나를 바보로 만들 수 있을 줄 알았구나. 도연이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치며 소리쳤다. 72살 먹은 늙은이라고 코락코락할 줄 알았냐. 아린과 성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아버지, 입 다물어. 내가 40년 넘게 나라 일하면서 못 본 게 뭔지 아냐? 도연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깊게 배어 있었다. 온갖 부정부패 사건을 다 처리해봤는데 내 딸이 이런 짓을 할 줄이야. 아린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동안 내가 너희를 얼마나 믿고 살았는데.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너희가 내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성우가 마지막 시도를 해보았다. 아버님, 정말 회사만 살리려고 했습니다. 아기는 없었어요. 아기가 없다고? 서류를 위조하고 나를 독살하려 한 게 아기가 없다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재혁이 경찰관들과 함께 들어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재혁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뒤따라 경찰관 2명이 들어왔다. 신고 접수된 사건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며 말했다. 저기 와인잔에 뭔가 탄 것 같으니까 압수해서 검사해 주세요. 재혁이 와인잔을 가리켰다. 아린과 성우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어뜨렸다. 일단 증거품을 수거하고 조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와인병과 잔을 증거봉투에 담았다. 아버님, 괜찮으시죠? 혹시 뭔가 드신 거는 없으신가요? 다행히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도연이 답했다. 성우가 마지막으로 변명했다. 경찰관님, 저희는 정말 회사만 살리려고 했습니다. 서류 위조와 동물 사용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경찰관의 말에 성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아버지를 의식 잃게 만들려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해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다는 말씀입니까? 경찰관의 날카로운 지적에 아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일단 2분 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린이 마지막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지만 도연은 고개를 돌렸다. 피를 나눈 사이라도 사람을 해치려 하면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도연의 말에 아린은 눈물을 흘리며 경찰차로 향했다. 성우도 고개를 숙인 채 따라갔다. 며칠 후 국과수 검사 결과 와인에서 신경억제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의식을 잃게 만들어 의사결정, 능력을 무력화시키려는 계획이었던 것이다. 사건이 정리된 후 도연은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았다. 다행히 독성 물질을 섭취하지 않아서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도연을 재혁이 돌보고 있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제가 조금만 늦었어도. 재혁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걱정이 섞여 있었다.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도연이 재혁의 손을 잡았다. 회계사로 일하면서 서류 보는 눈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누나 회사 서류를 보게 된 거냐? 누나가 세무 문제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었거든요. 그때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재혁은 며칠 전 일을 회상했다. 처음엔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 확인해 보니까 너무 정교하게 계획된 거더라고요.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아린이가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을까? 누나는 원래 급한 성격이잖아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도연의 말끝이 흐려졌다. 40년 넘게 성실하게 살면서 모은 재산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배신감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버지, 이제 마음 편히 지내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며칠 후 도연은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다. 모든 재산과 출판사 지분은 막내 아들 재혁에게 상속한다. 장녀 아리는 상속권에서 배제한다. 변호사가 확인했다. 민법상 존속살해 미수는 명백한 상속 결격 사유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도연은 재혁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집에서 보는 저녁 식탁에는 재혁이 정성스럽게 차린 소박한 음식들이 있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자주 와서 같이 식사해요. 내가 바쁠 텐데 아버지가 더 중요하죠.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다. 비록 딸을 잃었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려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재혁아, 고맙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연한 일이죠. 도연은 남은 생을 두려움 없이 단 한 명의 진짜 가족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자신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도 깨달았다. 믿음이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 믿음을 배신하면 더 이상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진실을. 도연은 재혁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하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진정한 가족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